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수학연구소의 수신쌤, 곰쌤입니다. 안녕. 자, 드디어 응? 여러 가지 방정식의 마지막 문제, 한 2문제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문제이긴 하지만 양쪽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 한 4문제 정도가 되고, 특히 이제 필수 예제 12번 좀 중요하고요. 13번, 겁내 중요해. 막, 베리베리. 엄청 중요한 문제니까 특히 내신에서 여러분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좀 요번 강은 좀 집중해서 좀 보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잡설하지 않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갑니다. 자, 12번의 왼쪽 문제인데 어떤 방정식이 나왔어요, 지금. 그쵸? 방정식인데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에요? 자, 써볼게요. xy 마이너스 x 빼기 3y 빼기 2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이죠. 그쵸? 물론 요 놈을 갖다가 보면 2차라고도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x에 관한 1차 방정식,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정식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몇 개다? 2개다. 잠깐.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몇 개다? 2개다. 그럼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 원래 못 풀죠. 그쵸? 그죠?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지금 작단 말이에요. 어떻게 풀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 이제 강력한 힌트를 줬어요. 엄청난 힌트. 그게 뭐예요? 자, 문제 보세요. 자, 방정식 어쩌고저쩌고는 0을 만족시키는 정수 xy 밑줄 치세요. 정수 xy. 얘는 정수 xy구나. 그러니까 xy가 좀 한정돼 있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실수 xy 이래버리면 얘기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x 더하기 y는 1 이래버리잖아요. 선생님 이거 못 풀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뭐 마이너스 3 넣고 여기다 4 넣어도 되고,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고 뭐 여기다가 뭐 플러스 3분의 5 집어넣어도 되고 엄청 많잖아요. 뭐 무리수로도 갈 수도 있고, 그쵸? 제 말 이해되죠 지금? 얘가 1 플러스 루트인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해가 등장하는데 만약에 xy는 정수 이래버리면 몇 개 없고, 만약에 얘가 4예요. xy는 자연수 이래버리면 1, 3, 2, 2, 3, 1 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해의 개수가 확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정, 그래서 부정방정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에 뭐가 안 정해졌어? 해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한 2-3개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의 개수는 좀 한정돼 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좀 작은 방정식인데 특별한 어떤 언급을 줘서 얘가 뭐 정수다, 뭐 자연수다, 뭐 혹은 뭐 실수다, 뭐 이런 느낌을 딱 줬을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자,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이거죠. 한번 가보자. 가볼까, 나리 액젓? 자, 가볼까요?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식은 썼는데 어떻게 풀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이럴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여기는 xy 빼기 x가 있는데 얘를 x로 묶어버려요. x 묶어버리면 여기는 뭐가 나와요?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딱 나오죠. 그래요? 쌤, 근데 여기는 뭐 마이너스 3y 빼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풀죠? 자, 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도 아무 이유 없이 y 마이너스 1을 쓰세요. 일단 쓰시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원래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를 원상복귀 시켜줘야 돼. 제가 얘를 갖다 지금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 따라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y가 마이너스 3y가 등장하죠. 그쵸? 그런데 어떤 플러스 3이 생기죠. 이해됐어요 지금? 왜? 여기는 마이너스 3i 마이너스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쓰는 순간 마이너스 3i 플러스 3이 되니까 없던 플러스 3이 생겼으니까 뒤에다 빼기 3을 써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마이너스 2는 다시 뒤에다 써주면 이 식은 뭐 큰 문제 없이 조작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럼 왜 얘를 이렇게 같게 했냐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하자면 얘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제가 뭐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통인수. 뭐라고요? 공통인수. 공통인수.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지금 서로 간에 어떤 공약수인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묶어버려. 자, 얘를 갖다 묶어버리면 얘는 y-를 딱 대고요. 여기는 x고 여기는 빼기 3이니까 여기는 x 빼기 3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우변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 이거죠. 끝났네. 자, 뭐가 끝나요? x랑 y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 x랑 y가 지금 다 정수예요. 정수. 응? 정수. 딱딱 떨어지는 거. 응? 정수. 오케이? 그러면 정수에서 3을 빼도 얘도 정수.
정수에서 1을 빼도 얘도 정수죠. 그러니까 정수와 정수가 곱해져서 5가 된 거니까 얘는 곱해져서 5가 되는 정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뭐가 있냐면 1, 5 혹은 5, 1 혹은 마1, 마5 혹은 마5, 마1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이걸 만족시켜준 x, y를 이제 어떤 순서상을 잡아주면 자 x 빼기 3이 5다 그러면 x는 이제 8이 될 거고 맞죠? 그 다음 y 빼기 1이 1이다 그러면 y는 이제 2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x 빼기 3이 1이다 그러면 x는 4가 될 거고 자, y 빼기 1이 5다 그러면 y는 이제 6이 될 거고 또 마찬가지로 x 빼기 3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y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y는 또 0이 될 거고 마지막 하나 더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x는 2가 될 거고 y 빼기 1이 마이너스 5다 그럼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순서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따라서 문제가 뭐냐? 이 x와 y를 곱해서 될 수 있는 값은 두 개 곱해서 16 되고 여기는 24 되고 여기는 0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최대값은 24,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죠. 이해됐어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얘는 공통인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얘를 보고 y 빼기 1로 만든 다음에 없던 y 빼기 1을 여기다 하나 써주고 다음에 다시 조작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나오겠다 이겁니다. 응? 아시겠어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러면은? 자, 마8 나오고 0 나오고 16 나오고 있어 나오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8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이게 답니다. 이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됐죠?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의 오른쪽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의 오른쪽 문제도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식을 보면은 역시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뭐냐면 실수 xy. 얘도 방정식이 지금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몇 개? 2개. 근데 식은 몇 개? 1개. 그럼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조건을 실수, 밑줄 치세요. 실수 xy로 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특이하게 잘 풀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실수 ab가 있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만약에 0이에요. 실수 ab야. a도 실수, b도 실수야. 그러면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잖아요. 0 이상인 수와 0 이상인 수를 더해주면 당연히 0이죠. 맞죠? 0 이상이죠. 그런데 얘가 0이야. 좌변이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니까 좌변은 0 이상인데 우변이 0이래. 그럼 좌변에 있는 것들이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요. 따라서 A는 0, B는 0. 이런 느낌으로 간다 이거죠. 그래? 그럼 얘도 뭐의 제곱으로 바꿔야 될 건데 자 씁니다. 2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이래요. 자 얘를 만족시켜주는 실수 xy에 대해서 그 두 개 합을 구하십시오. 이건데 자 유심히 쳐다봅니다. 유심히가 영어로 뭐예요? 민철아, 유심히가 영어로 뭐니? 유심. 너의 마음? Your mind? 아니죠. 그죠? 어쨌든 유심히 쳐다보세요. 딱 쳐다보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이냐면 4xy라고 하는 놈이 보이고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놈이고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제곱 두 개로 써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본능적인 본능이 찾아옵니다. 저만 오나요? 그쵸? 찾아오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x제곱과 요 x 더하기 2x 더하기 1이 합쳐져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과 요 부분이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얘는 2y 더하기 x의 제곱은 0으로 바뀌겠다 이거죠. 얘를 실제로 전개해보면 얘는 4y제곱 그 다음에 4xy 나오고 x제곱 나오니까 정리됐네. 됐네. 그럼 얘도 실수에다가 1 더하니까 얘도 실수에다 2 곱해서 실수 더했으니까 얘도 실수니까 결국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니까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런지 알잖아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쵸?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니까 0 이상인 두 수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됐네. 그럼 결국 x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여기는 2y 더하기 x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얼마가 돼요? y는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 두 개를 더하세요 이랬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할만해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번 13번이다 이거죠. 쉽지가 않아요.
요 문제는 숨마 쿰라우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있고 아니면 블랙라벨에도 물론 요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전강에서 풀었던 어떤 공통급 문제 있죠. 그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13번의 왼쪽 문제 그리고 오른쪽 문제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신에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13번의 왼쪽 문제 별표 치시고 오른쪽 문제도 역시 별표를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 개념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이건 중급이 아니라 약간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자, 13번 왼쪽인데 자, x에 대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mx 더하기 m 더하기 5는 0의 두 근이 모두 음의 정수일 때 밑줄 치세요. 두 근 모두 음의 정수야. 그래? 어쩌라고. 근데 상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아, 상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왼쪽 문제죠. 오른쪽 문제 잠깐 볼까요? 오른쪽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가일 때, 그쵸? 정수일 때. 그때 이번에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하여라. 뭐가 좀 다르죠. 그쵸? 근데 유심히 한번 또 쳐다보세요. On your mind. 유심히 쳐다보면, 자, 얘는 x에 관한 왼쪽에 있는 문제는 x제곱 빼기 m. 여기 밑줄 주세요. m. 그리고 여기는 m 더하기 5. 둘 다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뭐에 관련된? m에 관련된. m 플러스 5. 둘 다 m에 관련된 1차식 맞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2m, m에 관련된 1차식, 여기가 뭐예요? 2차식. 3m제곱 빼기 4, 2차식이요. 달라요, 뭐가. 그쵸? 응? 미묘하게 다르죠, 지금.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왼쪽 거부터 풀게요. 자, 다시.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mx 더하기 m 더하기 5는 0의 두 근이 모두 음의 정수일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십시오. 엄청 고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셨다면, 혹시 예습 안 하셨다면, 지금 이 13번의 왼쪽 문제를 안 풀고 지금 제 강의를 처음 듣는 거라면 정지하세요, 지금. 정지하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문제를 한번, 맥스 한 15분 정도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아, 도저히 모르겠다. 그때 다시 만납시다. 자, 만나요? 삥! 땅! 자, 풀어봤어요? 풀려요, 잘? 풀었으면 당연히 천재. 하지만 잘 안 풀릴 겁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일단 밑줄 쳐야 되는 게 일단 자, 두 근 모두 음의 정수로 상수 m 여기까지는 뭐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차 방정식 두 근. 제가 노란색으로 한 데에다가 밑줄을 빨간색으로 치세요. 2차 방정식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약 80%의 확률로 2차 방정식과 두 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3차 방정식의 색은 나오면 거의 99% 확률로 근과 계수 관계인데 2차 방정식에서는 2차 방정식과 두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로 풀 가능성이 약 70에서 80% 이상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 얘를 딱 보자마자 두근 모두 음의 정수야? 두근 모두 음수야? 그러면 얘는 판축함, 뭐 판합곱 이런 거 봐야 되나? 근해 분리 아시죠? 근해 분리. 근해 분리를 또 집중.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풀까라는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미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응? 아시겠어요? 판축함, 판축총, 뭐 판합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근해 분리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 갑니다. 자, 풀 거예요. 집중하세요. 이 문제 중요해요. 자, 두 근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m이죠. m. 맞죠? 두 근의 합은 m이에요. 인정.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얼마냐면 얘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얘는 m 플러스 5다 이거죠. 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식, 얘가 두 번째 식. 근데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 얘도 정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해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 문제. 얘는 식이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였죠. 근데 얘는 식이 두 개인데 문자가 세 개란 말이에요. 알파, 베타, m. 그런데 알파, 베타를 정수로 줬어.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부정방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를 떠오르지 못하면 그러니까 애시당초 너 이 문제 풀어라. 단 알파 베타는 정수야.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아마 쉽게 나올 텐데 얘를 보고 얘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 그럼 생각했어? 그럼 이제 좀 풀리나? 됐죠. 부정방정식에 관련된 연립방정식이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 가감하게 풀어라 가감법. 대학교 갈 때 풀어라 대입법 있죠. 그쵸? 얘는 딱 보니까 대입법을 해도 되고 그쵸? 맞잖아요. 왜? m이라고 하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 m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쓰시면 되고 혹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뭐 빼도 상관이 없겠죠. 자, 저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걸 그냥 뺄게요. 자, 빼버리면 뭐가 나오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m 빼기 m이니까 날아가고 여기는 5는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알파, 베타가 지금 뭐다? 정수다. 무슨 정수? 음의 정수. 어쨌든 정수. 식은 하나인데 문자가 두 개, 미지수가 두 개, 부정방정식. 완벽한 부정방정식. 풀 수 있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잖아. 12번의 왼쪽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그쵸? 여기도 x, y 곱하고 뭐 x랑 y가 있는데 얘도 다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아까 넘어가서 했으니까 똑같아요. 아, 그래? 그럼 얘도 인수분해를 하자. 얘는 요걸로 해볼까?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알파로 해서 베타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없던 1 마이너스 알파를 제가 여기다가 써버리는 거. 1 빼기 알파 이렇게 써버려요. 그러면 보이나 칠판에? 그러면 원래는 알파였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하나를 써주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럼 얘랑 곱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이 새로 생겼죠. 따라서 이 뒤에다 플러스 1을 하나 써주시면 위에 있는 좌변과 밑에 쓴 이 노란색 글씨는 완벽히 일치하게 됩니다. 여기는 당연히 더하기고요. 됐어요? 걔는 얼마? 마이너스 5다 이거죠. 그래?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또 공통이 있으니까 뒤로 가고 얘는 1 마이너스 알파 쓰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더하기 베타가 붙어서 여기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1로 넘어가서 여기 얼마 된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끌고 옵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정리할게요. 얘는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알파 마이너스 1을 바꿔버리고 마이너스 6 할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원래 베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 거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1로 바뀌려면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여기도 바뀌어야 돼서 여기는 얼마 된다? 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해됐어요 지금? 응? 정신 차려요 지금. 바짝 차려요 지금. 응? 중요한 거니까. 끝났네. 그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죠. 왜?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음의 정수. 거기서 1 빼니까 정수. 베타에서 또 1 빼니까 또 정수. 정수와 정수를 곱하니까 얘는 당연히 정수. 6이 나오는데 곱해서 6이 나오는 정수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쵸? 1, 6, 2, 3, 그 다음 3, 2, 6, 1.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얘도 또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그럼 얘 순서쌍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알파, 베타 순서대로 알파 빼기 1이 1이야. 그럼 알파는 얼마예요? 알파는 얼마? 2죠, 2. 2. 잠깐만. 그런데 얘가 지금 음의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13번에 왼쪽. 자, 두 군이 모두 음의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벌써 나가리네. 안 되네. 그쵸? 알파 빼기 1이 2가 되려면 얘도 또 뭐가 돼도 3이 돼야 돼. 이것도 안 되네. 알파 빼기 1이 3이 되려면 4가 돼도 안 되네. 알파 빼기 6이 되려면 7이 되니까 안 되네.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두 개가 곱해져서 6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해됐죠? 자, 다시 합시다. 그러면 알파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야. 알파 빼기 1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알파는 0이네? 알파는 0인데 음의 정수를 했잖아. 얘 안 돼요, 그러면. 맞죠? 마찬가지 원리로 베타 빼기 1이 맨 밑에 걸 보면은 마이너스, 그럼 베타가 0이 돼야 돼. 그럼 얘도 안 돼. 그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얘랑 얘밖에 없죠. 됐어요? 그럼 알파 빼기 1이 마이너스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 베타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 혹은 알파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 베타 빼기 1이 마이너스 2니까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 이거다 이거죠. 됐어요? 따라서 그 두 근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 다음 혹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상수 m의 값은 뭐냐면 그 두 개의 합이 바로 m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둘 다 같은 값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상수 m의 값이 정리가 됐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죠? 특이한 유형의 문제인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제 필수 예제가 넣었냐면은 요 문제가 학교 내신에 종종 어려운 문제로 좀 등장하고요. 이게 블랙라벨에도 아마 실려 있을 거고 그다음에 숨마쿰라에도 이거랑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난이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제율은 꽤 높고 오답률도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보면 쪽집게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지금 제 말?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갈 거예요. 문제 이해 안 되면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로 갈 건데, 이 마지막 문제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13, 필수 예제 13에 있는 이 문제, 대표 문제 두 개도 좀 어렵고, 그때 밑에 있는 문제들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예습한 친구들은. 안 한 친구들은 반드시 예습을 좀 하시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본 다음에 밑에 있는 유제도 반드시 좀 같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안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응? 중요.
자, 다시 갑니다. 자, 13쪽의 오른쪽 문제도 역시 별표를 좀 치시고요. 갈게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좀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1차인데 여기는 2차죠.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여기가 뭐야? 1차고 여기도 1차인데 여기는 1차인데 2차야. 뭔가 좀 미묘한 디테일링하게 좀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응? 분명히 있다고.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근데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상정수 M액값과 두 근을 구하십시오 이랬어요. 아, 그래? 그럼 얘도 한번 비슷하게 한번 풀어볼까? 자, 2차 방정식 나오고 두 근 나왔으니까 쌤 이것도 근각계수 관계겠네요 라고 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풀어야 되죠.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2m 하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얘는 3m 제곱 빼기 4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얘가 1번씩, 아, 그래서 얘가 2번씩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쳐다보세요. 자, 너 이거 푸는데 알파 베타는 다 정수야. 그치? 이거 부정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부정방정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알파 베타는 정수. 문자가 지금 두 개가 나왔죠. 미지수가. 근데 여긴 m이고 여긴 m제곱이죠. 얘를 그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얘를 소거시킬 수가 없고요. 물론 여기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뭐 3분의 4를 곱해가지고 4분의 3을 곱해가지고 맞출 수 있지만 그럼 여기가 알파 제곱이 나오고 베타 제곱이 나오니까 문자가 또 나오죠. 서로 간에 상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자가 알파, 베타, m제곱 4개고 식은 몇 개? 2개예요. 따라서 이걸 가간법과 연립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가간법과 대입법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문제는 여기도 m이었고 여기도 m에 관련된 1차식이에요. 여기도 1차, 여기도 1차였으니까 두 개를 적당하게 조율하면 m이 소거가 돼가지고 우리가 알파, 베타에 관련된 식을 하나 딱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걔를 풀었지만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문자가 몇 개다? 4개다. 식은 몇 개다? 2개다. 풀 수 있다 없다? 못 푼다. 응?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다. 띵! 아시겠어요? 완전히 다른 유형입니다, 지금. 많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필수예제 13의 왼쪽과 오른쪽 문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맞다나베 이건 진짜 소데스네. 갑니다. 자,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M의 값과 두 근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근각계수 관계는 아니야? 그럼 두 근이 모두 정수야? 두 근이 뭐라고? 모두 정수야? 그래? 그럼 판별식이네. 왜? 일단 두근이 나와야 되잖아요. 두근두근 거리잖아. 두근두근. 두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가 당연히 0 이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두근이 정수일 수도 있고, 그쵸?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글수 있고. 자, 갑니다. 판별식 4분의 D로 가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자, 3M제곱 빼기 4가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이상. 여기까지 나오죠. 그러면 M제곱에서 빼기 3M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M제곱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4가 이렇게 될 것이고 얘로 넘어가면 4는 2M제곱 나올 것이고 얘는 2로 나눠주면 2는 M제곱이 나올 것이고 제곱해서 2 이하면 M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사이에 있을 거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렇다면 얘는 대략 마이너스 1.414 점점점이고 얘도 플러스 1.414 점점점이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 M은 몇 개 없죠. 뭐 있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0, 하나는 1. 이 세 개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M값의 후보가 현재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0과 1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근각계수 관계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풀라는 얘기야? 일단 두 근이다. 2차 방정식 두 근이 나와야 돼. 두 근이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 나와야 돼. 따라서 M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정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개밖에 없겠구나. 여기까지는 일단 추려내야 됩니다. 됐죠? 이해됐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근이 정수라고 했잖아요. 두 근이. 그럼 근을 구하면 되네. 두 근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근을 구하면 돼. 무슨 말이야? 2차 방정식의 근을 진짜 구하자고요. x제곱 빼기 2mx 더하기 3m제곱 빼기 4는 0에 두 근을 진짜 구하자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해요? 두 근이 뭐로 나와? m으로 나오겠죠. m. 두 근이 알파는 m, 베타는 m이 아니고 두 근이 m에 관련된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얘는 근의 공식 씁니다. 근의 공식 쓰면 얘는 얼마 나옵니까? 얘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빼기 3m제곱 빼기 4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근은 m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한 근은 m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걸 잠깐 정리해줘 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m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m값이 뭐가 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세요. 마이너스를 넣어버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이 나와서 맞아요? 그럼 하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서 하나는 0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빼기 1이라서 하나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해됐어요? 얼마일 때? m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두 근이 하나는 0,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두 근이 이번엔 m이 0일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0이에요. 0이면 여기다 0 넣어버리면 얘는 결국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결과적으로 m이 0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 m값이 1이면 여기다 1 넣어보세요.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딱 1 넣어버리고 여기 1 넣어버리면 얘는 m값이 1이면 얘는 1 더하기 여기 1 넣어버리면 얘도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1 더하기 1 하나 그래서 2가 나오고 하단 1 빼기 1이 나와서 또 뭐가 나와요? 0이 나온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 m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0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m값이 0이면은 그 두 근은 2와 마이너스 2고 그쵸? m값이 1이면은 그 두 근은 뭐다? 2와 0이다. 이렇게 해서 답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뭐야 이거 정수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네. 답이 좀 많죠 지금 그렇죠? 좀 복습을 좀 해볼까요? 맞나? 자, 이 m값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봅시다. 지금 답이 0과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를 한번 m에다 넣어요. x제곱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여기 플러스 2x가 될 거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건 3 빼기 4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얘는 잠깐만 근이 안 나오는데 왜 근이 안 나올까?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쵸? 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뭔데? 두 근이 마이너스 m이니까 플러스 m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잠깐만요. m제곱 마이너스 3m 빼기 3m 제곱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제가 여기서 계산을 잘못했구나. 여기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에이 젠장. 다시 할게,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자요. sorry. 자, 다시 갑니다. 자, 요 놈의 정말 근을 구할 건데, 그 x가 얼마냐면은, 자, 그 근의 공식 있잖아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얘는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m제곱 마이너스 ac 해가 돼서 얘는 3m제곱 빼기 4가 될 거고 제가 여기서 계산을 실수했네요. 그렇죠? 얘는 그래서 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 m제곱 빼기 3m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m제곱 그 다음에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이제 m값에다 0을 하나 m값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한 번은 m값에다 0을 넣고 한 번은 m값에다가 이제 1을 넣을 건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빼기 4가 나오니까 여기는 허근이 나올 거고 맞죠? 그래서 여기 근이 없는 거고 그 다음 1을 집어넣어도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와서 역시 허근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 맞죠? 여기 플러스하구나. 뭐야 이거 자꾸 실수해. 다시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네. 그쵸? 다시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니까 얘는 정수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도 안 되고 마찬가지 원리로 1 집어넣어도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니까 안 되고 결국은 m값이 0이 되면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도 0이 되면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니까 두 근은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2 요렇게 해서 얘만 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쵸? 답 안 맞춰봤으면 큰일 날 뻔했었잖아요. 그쵸? 이해됐어요 지금 제 말이?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2차 방정식에 관련돼서 어떤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는 앞에 있던 문제였고, 두 번째 거는 지금 m제곱에 관련됐기 때문에 m값의 범위를 구했다. 뭐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 이상, 요걸 이용해서 m값의 범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이 진짜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두 근을 구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m값을 하나씩 집어넣어서 정수근이 나오는 m값을 찾아주고, 그때의 두 근도 찾아냈다. 이겁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요 정도까지 하시면 아마 2차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의 상당히 어려운 레벨의 문제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푸셨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요거 말고도 다양한 또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도 있고 제가 드린 보충 프린트에도 있잖아요. 좀 많이 좀 푸시고 좀 실력 좀 많이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부등식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수학연구소의 스위스였습니다. 안녕!